혹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서 약 받아 먹고 며칠 쉬면 금방 낫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감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팠을 때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명예 허준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의료의 냉혹한 현실 신분에 따른 극명한 차이. 조선시대 의료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분에 따른 완전한 차별이었습니다. 왕실은 궁궐 안에 내의원이라는 전용 병원이 있었어요. 내의원은 왕실의 내용약, 즉 내약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세종 때 설치되어 최고 실력을 지닌 어의들이 24시간 대기했죠. 양반들은 어떨까요? 전의감은 국내 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로 조관, 즉 관료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의원을 불러서 진료받을 수 있었고요. 서민들은 해민국혹은 해민서가 일반 백성들이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었는데 오승포 6,000피를 지급하여 이것을 자본으로 약물을 갖추고 환자들은 필요로 하는 약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주고 사야 했다는 뜻이에요. 노비들은 근대 농경사회나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 계급사회에서는 수요에 의하여 의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실과 양반계급의 의료가 공급되고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배품의 의료와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치료받기 어려웠죠. 더 심각한 건 지역 격차였어요. 조선시대 지방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방 의료 인력의 구조. 먼저 의학교유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 도에 파견되어 의학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전국에 고작 몇 명뿐이었죠. 심약은 전의감과 해민서 소속의 의관으로 각 도에 파견되어 약재 채취에 종사하던 의관이었는데 그 직무상 지방 의료에서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약의 경우에는 각 도에 1에서 3인을 파견했는데 대전통편에서는 13인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의생들이 지방 의료를 떠받쳤어요. 지방 의생 수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각 지역의 규모에 따라 부에는 16인, 대도호부와 목에는 14인, 도호부는 12인, 군에는 10인, 현에는 8인을 두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내내 지속되었다고 해요. 조선 영조 때 9년이 331개였으므로 규정대로 한다면 대략 3천여 명의 관에 딸린 의생이 지방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전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것을 적은 것일 뿐 실제 상황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의생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의학 교육을 받는 이외에 교유를 보좌하여 지방민의 질병 치료를 직접 담당했어요. 그러나 외방에서 상납하는 약재를 운반하기도 하였으며 자벽에 동원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의료의 실제 일을 담당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의료 업무보다 약재 운반이나 기타 자빌에 더 많이 동원됐다는 뜻이죠. 실증적 기록 16세기 대 18세기의 변화. 미암일기와 쇠미록은 16세기 말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서울과 지방 의료 형편의 현격한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서울은 의원과 약이 풍부했으나 그들이 머문 지방인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지방은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방의 의원은 잘 보이지 않고 약재는 부족하며 대부분 서울의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200년 후인 18세기의 흠영과 이재난고에서는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의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약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고 해요. 16세기 말과 200년 후의 상황에는 단지 의원과 약재의 풍부함과 부족함만의 차이가 아니라 의학 유통 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서울 외 지역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나 다름없었고, 후기로 갈수록 민간 의료가 조금씩 발달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 격차는 컸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 아팠을 때 벌어지는 일들. 감기 걸렸을 때. 우선 감기부터 봅시다. 현대인들에겐 그저 해마다 겪는 일상으로 여겨지는 감기조차도 조선시대엔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을 정도였어요. 부자들은 우선 감기 초기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땀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때 팥뿌리와 메주 그리고 생강을 넣고 달여 마신 후에 땀을 내면 금방 낫는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었죠. 농민들은 일 못하면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 농사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관리들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옮길 것을 염려한 측면도 있고, 감기가 심해져 다른 큰 질병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출산할 때. 출산은 더 위험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률이 높고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으며 산용열에 의한 산모의 사망률도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종대에는 한국 의학 사상 최초로 의녀제도를 창설하여 부녀자의 질병을 돌보게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도 주로 왕실과 양반가를 위한 것이었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은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에 의하여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였다니. 이는 전쟁에 의한 사망률보다 높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질병은 전생이나 이승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병에 걸려서 아픈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질병을 귀신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일반 백성들은 감염성 질환이 퍼지는 지역으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구술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지혜들 조선시대 5대 질병과 대처법.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인류는 늘 건강을 해치는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처럼 나름의 지혜들이 있었어요. 치질은 지금보다 훨씬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고, 주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천민들은 거의 태반이 치질을 앓았고 평민들도 대다수가 치질을 앓았다고 해요. 중풍은 조선시대엔 중풍은 풍병의 한 종류로 생각했어요. 풍병이란 바람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을 통칭하는 것이었는데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2가지나 구분되었다고 해요.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던 왕들은 어땠을까요? 조선 역대 왕들이 사망한 나이는 불과 평균 46.0세로서 그들 가운데 환갑을 넘긴 사람은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왕들의 수명이 현대인의 수명과 현격한 차이가 났던 주된 이유는 바로 건강에 불리한 생활 조건과 일부 감염병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허준입니다. 허준은 뼈대 있는 무관의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 허론과 양반 가문 출신인 어머니 영광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정실이 아니었기에 그의 신분은 중인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신분은 문무관보다 천하다고 여겨진 의관의 길을 택하는 데 작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1569년 선조 2년에 유희춘의 추천으로 내의원 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어의 양예수로부터 의학 수업을 받으면서 내의원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하죠. 허준의 최대 업적인 동의보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596년 선조의 명으로 허준 등 5인이 공동으로 편찬을 진행하다가 병난으로 중단된 것을 허준이 단독으로 추진하여 1610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준은 귀양지에서도 의학책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후 귀양지에서 풀려난 허준은 광해군에게 동의보감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동의보감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병의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하고
중국과 조선 의학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백과사전에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게 편집한 책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의서라는 평가를 받아요. 동의보감은 의학 원리와 실천에 관한 최초의 종합서적으로 공공, 의료와 예방의학의 이상을 선포한 국가의 혁신적인 지시에 따라 편찬하여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백과사전과 같은 이 의서는 전문화된 의학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와 쉬운 말로 풀어 쓴 간단한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허준의 지혜 중에서 현대에도 의미 있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동의보감의 내용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했어요. 감기 예방법으로는 팥뿌리와 메주 그리고 생강을 넣고 달여 마시는 방법이 지금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오늘 조선시대 의료 현실을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받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지 않나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게 당연하고 무료로 예방접종 받고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싶어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강조한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죠. 여러분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